네, 세차원입니다. 오늘은 코틀린의 프로퍼티와 필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프로퍼티가 언어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게터와 세터를 이용해서 많이 구현했었는데,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어 레벨에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쓰시던 분들이 코틀린을 쓸 때 프로퍼티와 필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프로퍼티는 그 클래스의 구성 요소로 코틀린에서 선언될 수 있습니다. 먼저 코틀린의 클래스는 프로퍼티를 가질 수 있는데 바 같은 경우에는 뮤터블로 선언할 수 있고, 벨 같은 경우에 리드 올리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서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 초기 값을 코틀린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city라는 리드 올리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서 서울이라는 값을 할당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지역 변수랑 전혀 다른 모양이 아니고 완전히 같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프로퍼티인지 그냥 단순 변수인지 혹은 이게 자바 필드처럼 동작하는 건지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숨겨진 문법들이 이제 숨길 수 있는 그런 문법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작성하면 이게 프로퍼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선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은 프로퍼티라는 걸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프로퍼티를 작성해주면 그냥 자바의 필드를 사용하듯이 멤버 변수를 사용하듯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라는 클래스의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었는데, 이 어드레스라는 객체에다가 점 찍고 이 프로퍼티의 이름을 호출하면 그 프로퍼티가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프로퍼티가 전혀 변수랑 달라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의 전체 문법을 보면 프로퍼티 네임이 있고, 프로퍼티 타입이 있고, 프로퍼티 초기자가 있고, 게터랑 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앞장에서 봤던 그런 프로퍼티들은 이 위에 부분만 선언이 돼 있어서 이 게터랑 세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 변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 옵션들이 있었는데, 프로퍼티 타입이라든지 프로퍼티 초기자라든지 게터랑 세터가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게 되면은 마치 하나의 변수처럼 혹은 필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값에서 어떻게든 그 타입이 추론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지역 변수랑 다른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그래서 name으로 하나 선언을 하고,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스트링으로 하고 초기 값을 코틀린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게 정말 그냥 단순 변수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런 말 하는 게, 자바를 기준으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코틀린을 썼을 때 자바에는 프로퍼티가 없고 코틀린에는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이런 식으로 자바의 필드랑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객체를 한번 생성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빌드가 됐고 코틀린하고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의 네임으로 접근하니까 코틀린이 호출했습니다. 코틀린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져서 디컴파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툴에서 코틀린을 하고 쇼 코틀린 바이트 코드를 한 다음에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면 디컴파일 하겠습니다. 디컴파일 하고, 디컴파일 해봤더니
아까 그 어드레스라는 클래스에 이런 분명히 제가 getName이라는 메서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만들어졌고 이 name이라는 것과 같은 식별자로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해서 이런 필드가 자바 필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바 필드가 하나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서 클래스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 name에 접근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호출됐는지 보면은 결국은 분명히 아까는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의 name이라고 호출했는데 실제로는 오브젝트의 getName 메소드가 호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내부에 있는 숨겨진 이 필드에 접근하기 때문에 좀 더 객체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면 이게 실제 이 프로퍼티라는 게 getter랑 setter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프로퍼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프로퍼티라는 것들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랭귀지 객체지향 언어에서 보통은 제공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C샵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파이썬이나 루비 이런 것들은 이 프로퍼티를 코틀린처럼 언어 레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가 뭐 개념적으로 어떤 거냐면 중간체입니다. 어떤 중간체냐? 이런 함수적인 이 getter랑 setter가 함수죠. 이런 함수적인 요소와 이런 데이터, 이 필드와 멤버 데이터 멤버 같은 그런 요소들을 언어 레벨에서 중간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퍼티를 호출하면은 마치 자바 필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함수가 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필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객체지향에서 뭐 은닉이라든지 캡슐화 같은 거를 컨셉을 지켜주면서 개발할 수 있게 언어 레벨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점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쉽지만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호출의 결과가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에서 그 값의 밸리데이션이나 뭐 활성 업데이트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지원하는 언어가 좀 뭐 언어마다 다르겠죠. 뭐 프로퍼티를 지원하는 게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디컴파일 했을 때 getName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name이란 프로퍼티에 get과 set이라는 함수를 한번 제가 재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get이라고 치면은 재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실제 이 name이라는 데이터는 필드라는 backing 필드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는 필드입니다. 네, 그래서 필드를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작성을 했고 그리고 세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값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거 제가 리드 올리를 해놓고 세터를 재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뮤터블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리턴을 할 때 한번 좀 다른 값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바꿔보십니다. 코틀린 뒤에 느낌표가 좀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표가 찍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틀린 뒤에 느낌표가 찍혔습니다. 여기 외부에서 이 클래스가 없다고 치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객체의 멤버 변수에 접근한 거 혹은 자바 필드에 접근한 것처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쉽게 구문을 작성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적으로 동작할 때는 이 name이라는 변수에 바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실제 이 프로퍼티의 액세서인 이 get이라는 메소드에 접근해서 이렇게 동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한번 디컴파일해서 실제 이 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디컴파일 했고 보면은 이제 어드레스에 getName 메서드가 생겼는데 name 뒤에 느낌표를 추가해서 출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setName이라는 메소드가 또 새로 생겨서 값을 할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get과 set을 한번 제정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코틀린에서 그 제공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자바보다 더 편리하게 길쭉한 컨셉을 보존하면서도 이렇게 빠르게 혹은 또 간결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전체 문법은 이런 식이고, 예제는 뭐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만 어드레스에 name이라고 해서 코틀린을 넣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프로퍼티고, 프로퍼티 초기자로 코틀린이라는 스트링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풀어서 써보면 get 메서드에서 어떤 값을 반환하고 set 메서드에서 정확히 말하면 프로퍼티의 액세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액세서들이 이 필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get과 set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앞에서 봤지만 이런 뮤터블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뮤터블 프로퍼티는 var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get와 set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니셜라이저에서 인티저를 줬기 때문에 타입이 int가 되었습니다. 타입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get와 setter를 제정이 하지 않고 디폴트 get와 setter를 사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문 같은 경우에 초기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read only 프로퍼티인데 read only 프로퍼티는 var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setter가 없습니다. 그냥 getter만 있고 setter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read only이기 때문에 값을 세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그 mutable 프로퍼티처럼 read only 프로퍼티도 똑같이 이렇게 var이 var만 이 부분만 다른 거고 나머지 같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getter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명시적인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getter랑 값을 설정할 수 있는 setter가 있는데, 뭐 일종의 함수인데 이걸 굳이 말하자면 액세서라고 부르고, 이것을 제가 프로그래머 재정의를 하면 이것을 커스텀 액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getter랑 setter를 다시 재정의를 하면은 커스텀 액세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커스텀 액세서는 프로퍼티의 선언 내부에서 일반 함수처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getter를 재정의한 getter 커스텀 액세서 중에 getter를 재정의한 부분인데, isEmpty라는 이 read only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불린 타입인데, 이게 보면 지금 getter를 재정의했고 어떤 뭔가의 사이즈가 0이면은 이게 true를 반환하는 그런 getter를 재정의를 한 겁니다. 외부에서는 isEmpty라는 프로퍼티로 호출하겠지만 실제 이 코드가 동작이 돼서 값이 반환이 되게 될 것입니다. setter는 값을 할당하는 부분인데, 가급적 setter의 파라미터는 value로 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setter가 있는데 여기에 파라미터를 value를 쓴다는 겁니다. 뭐 이름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굳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value라고 사용하시면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getter랑 setter를 재정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코틀린이 지금 1.1.3 버전인데 1.1 버전부터는 getter를 통해서 타입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 프로퍼티의 타입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프로퍼티 타입을 써주고 있는데 이 1.1 이전에서는 이렇게 써주셔야 됐습니다. 이런 getter에서 보시면 이 불린 계산의 결과는 불린 타입인데 굳이 이 타입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1.1 이후부터는 이걸 굳이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getter에서 이것에 대한 반환 타입이 불린인 것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코드를 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도 가시성을 비저빌리티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세터만 프라이빗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뭐 값이 설정되는 부분이 뭐 인젝트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값이 설정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비저빌리티를 바꿀 때 이 디폴트 프로퍼티에 디폴트 액세서에 어떤 변경 없이 뭔가 그냥 가시성만 바꾸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앞에 프라이빗으로 쓰고 가시성을 쓰고 그 다음에 셋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바디를 쓰지 않고 재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바디 없는 그냥 셋이라는 액세서만 쓰고 앞에 가시성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뭐 바디를 작성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라이빗 셋 이 부분이 전체 다 쓰면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 뒤에 부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 부분이 바뀔 필요가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필드라는 뭔가 프로퍼티에 필드라는 이런 예약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퍼티에 값을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실제 코틀렛에서는 자동으로 필드를 만들어주는데 그 필드의 이름은 오토매틱 베킹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킹 필드라고 이걸 하는데 코틀렛은 필드를 가질 수 없지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필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접근하려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라는 식별자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예약이 되어 있는 식별자고 그것을 통해서 오토매틱 베킹 필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필드라는 이런 아이덴티파이어는 오로지 액세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함수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 프로퍼티의 이 액세서의 이 바디에서만 이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설정하는데 이 카운터라는 프로퍼티에 값을 설정하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뭔가 코드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하는 경우인데 값이 0보다 커야지만 이게 설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보면 이 value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 필드라는 식별자에 저장돼요. 이 필드라는 식별자는 오토매틱 베킹 필드이고 보통 베킹 필드라고 봅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토매틱 베킹 필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생기는 건 아니고 베킹 필드가 어떤 베킹 필드가 생기는 조건이 있는데 액세서 중에 하나라도 기본 구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게터나 세터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제가 재정의를 안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베킹 필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니면 커스텀 액세서를 재정의를 하고 커스텀 액세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커스텀 액세서에서 필드란 식별자를 직접 참조하는 경우에는 이 베킹 필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베킹 필드가 안 생기는 경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세터라는 것에 필드라는 식별자를 직접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베킹 필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베킹 필드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인데 isEmpty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게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뭔가 필드라는 식별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리드 올리기 때문에 셋이 없기 때문에 그냥 get만 사용할 수 있는데 get에서 필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는 베킹 필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베킹 필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벨로 하고 이걸 발로 하고 VAR로 하고 이거를 isEmpty 이렇게 한 다음에 게터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isEmpty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펄스가 반환이 되니까 펄스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디컴파일 해보겠습니다. 디컴파일 해보면 아까는 분명히 EasyEmpty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었으면 EasyEmpty라는 자바 필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필드가 없습니다. 그냥 이 함수 하나로 이게 끝나버린 거죠. EasyEmpty라는 메소드 하나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EasyEmpty라는 메소드 하나만 있었고 그러면 베킹 필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냥 이렇게 필드라고 써주면 이렇게 하면 베킹 필드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베킹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베킹 필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암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베킹 프로퍼티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틀렛에서는 이걸 베킹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어떤 테이블이라는 프로퍼티가 퍼블릭으로 있는데 실제 내부에는 이런 언더바 태블릿이라는 게 있고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이게 널이면은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을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베킹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런 형태로 사용할 때는 베킹 프로퍼티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 퍼블릭으로 된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고 이 프로퍼티 내부적으로 동작할 또 다른 프로퍼티를 만든다. 이것이 베킹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언더바 테이블이라는 베킹 프로퍼티가 있는데 처음에 널로 초기화가 돼 있고 처음에 게터가 호출이 되면 이게 널이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될 것입니다. 레이지 로딩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베킹 프로퍼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서 컴파일 타임 상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어노테이션 같은데 이런 값을 전달할 때 이게 컴파일 타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값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런 const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const라는 모디파이어를 이용하면은 컴파일 타임 상수로 이 프로퍼티가 컴파일 타임 상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데 톱 레벨이거나 혹은 오브젝트의 프로퍼티거나 스트링 혹은 프리미티브 타입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타입이 그 스트링이나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또 가능한 겁니다.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데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런 함수를 디프리케이티드 하고 싶은데 여기다 뭔가 이렇게 글을 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것이 뭐가 사용될 수 없다, 상수식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상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컴파일 타임 상수로 만들어주려면 const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어떤 클래스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고 이 패키지에 탑 레벨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클래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const는 오브젝트거나 혹은 톱 레벨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톱 레벨이나 혹은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써주시면 컴파일 타임 상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지금 당장 중요할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 rate initialized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것은 프로퍼티가 일반적으로 non-null 타입으로 선언이 되는데 간혹 이 non-null 타입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생성자에서 초기화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디펜던시 인젝션이나 버터 나이프나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생성자에서는 이 객체를 설정할 수가 없고 나중에 좀 있다가 디펜던시 인젝션이나 버터 나이프나 이런 셋업 코드에서 값이 할당되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이 예제를 보면 서브젝트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게 생성자에서 이 값이 할당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셋업이라는 곳에서 값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분명히 값을 초기화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컴파일 하려면 여기에 물음표를 써서 너러블 마크를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타입에. 그렇게 되면은 전체 코드에서 이 널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초기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발자가 레이트 이닛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프로퍼티는 나중에 초기화 될 거다라고 미리 컴파일러가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가 누군가가 짜놓은 코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지금 버터 나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렇죠. 버터 나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인데 버터 나이프 같은 경우 뷰 바인딩을 일단 쉽게 해주는 건데 뭐 타이틀이라는 그런 뷰를 여기에 나중에 버터 나이프가 어사인 해줄 건데 당장 생성자에서는 어사인이 불가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레이트 이닛을 쓰고 이렇게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레이트 이닛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좀 유리하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이트 이니셜라이즈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뭔가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뭐 컨스트럭처에서 할당 못하지만 뭐 여전히 난널 타입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게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드레스라는 클래스에 데이터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프로퍼티가 이니셜라이즈 블록에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안 나고 잘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메인에서 이 데이터를 호출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만약에 어떤 이 블록이 없고 여기 이니셜라이즈 블록을 사용할 수 없고 뭐 테스트 때문에 뭔가 셋업이라는 함수에서 이게 데이터가 초기화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데이터의 값을 넣었는데도 이닛 블록이 아니라서 이게 초기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오류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레이트 이닛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조건이 뭐냐면 클래스에서 바디로 선언된 프로퍼티에만 가능합니다. 클래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렇게 외부에서는 탑 레벨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생성자에서 선언된 프로퍼티는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프로퍼티를 하나 넣고 레이트 이닛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제공이 안 됩니다. 프라이머리 컨스트럭처에서는 이런 파라미터로는 레이트 이닛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VAR인 경우, 리드 올린 경우는 또 안 됩니다. VAR인 경우, 뮤터블인 경우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퍼티에 커스텀 액세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동작은 똑같은데 이건 경우에는 커스텀 게터나 세터가 있기 때문에 너 레이팅이 못 쓴다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널 타입이어야 됩니다. 이 너러블이 되면은 여전히 이렇게 너러블인데 레이팅이 되냐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미티브 타입이면 안 됩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이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조건이 좀 있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다 레이트니스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이때까지는 이런 제약 조건에 걸려서 레이트니스를 사용해보지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조금 숙지하고 레이트니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트니스는 반드시 아마도 쓰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퍼티와 필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